자,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접성무비열배 영화는 수다다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난 특수부대 요원이다. 북한에서부터 최정예 요원으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권력 교체 있기에 북한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아내까지 잃고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 내 딸 어딨네? 그의 삶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아내와 딸을 죽인 자를 찾는 것. 가깝게 지내던 박 회장의 살해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요. 박 회장이 남긴 물건을 받아 동철은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모두에게 쫓기게 됩니다. 내 손으로 잡을 거야. 과연 그는 자신의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 다 죽일 겁니다. 영화 용의자입니다. 이 영화 용의자는 철저히 액션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쾌감을 쫓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냥개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영화 액션에 관한 모든 설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항공에서 다이빙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뭐 총격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체이스 장면도 있었어요. 카체이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네, 적어도 자동차 추격전에 관한 한 용의자는 시간이 좀 지나도 굉장히 많이 거론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장면을 만들었죠. 무려 15대의 카메라를 동원해서 이 영화의 모든 액션씬들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스턴트맨들이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계단인데 웬만한 배우들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전진으로 내려가지 않고 후진으로 해서 이제 두 대가 계단 위에서 카체이스를 벌이는 장면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유 씨가 특히 이제 이렇게 운전석 옆자리를 조수석을 잡고 몸을 돌려서 후진하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또 여성 팬들을 위한 서비스죠.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의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한 손 후진. 그러니까. 한 손으로 후진 멋지게 한번 해줬더니 그냥 애가 죽더라 죽어. 이제는 뭐 거의 21세기 액션 영화의 어떤 교과서가 돼버린 그 본 시리즈에서 역시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Cheever, Lee, Kane, Bourne. 뭐 옷을 벗어서 옷을 상대방을 이렇게 묶어서 결박함으로써 제압하는 방식이라든지, 뛰고 쫓는 장면들. 네. 사실 그 본 시리즈 이후에 거의 모든 액션 영화들은 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 다큐멘터리 1,700억의 예산인데 맷 데이먼이 보고 폴 그린그래스가 영화를 보고 야 얘네들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직접 듣고 싶었어요. 대단한 야심이죠. 그렇죠. 굉장한 야심이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신영 감독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액션 장면들을 찍을 때 일반적으로는 인물들을 통제하고 찍죠. 주변 사람들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같이 다 넣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일광적 어디 있나 일광적.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액션 장면에서 항상 구경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그 지하 보도에서의 싸움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이제 계단 위에서 하면, 계단 위에서 액션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고난도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구경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액션이 갖고 있는 사실감을 배가시킨다는 거죠. 특히나 그 공유 씨의 몸. 난 지동철이다. 이동진 씨와 제가 네. 다 가지고 있지만 유일하게 갖지 못한 몸. 네. 왜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저랑 같이 사우나를 가신 것도 아닌데. 네. 딱 보면 압니다. 더 할 말 없니? 사실 공유 씨의 몸이라는 자체가 영화의 전체 스토리의 한 80%를 차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뭐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들어진 영화 같은 느낌도 있죠. 진짜 몸을 잘 만드셨죠? 네. 어떻게 만들죠, 그렇게? 저희는 안 될 거예요, 이제는. 네. 다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거보다 더 잘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항상 앞서는 것 같아요. 공유 씨가 더군다나 이렇게 만든 그 근육 같은 것이 더욱더 이렇게 쇼킹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평상시에 공유 씨가 갖고 있는 이미지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시네마 천국 봤어? 아니? 어머나 저게 뭐야? 공유 씨가 주로 우리에게 그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네. 동갑내기 가외학이라든지 또는 그녀를 모르면 간첩, 비놈 같아. 뭐 S 다이어리,
잠복근무. 몸을 쓰는 배우라기보다는 어떤 여성들의 서정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옆집 오빠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정말 막 우리에서 뛰쳐나오는 듯한 천만의 야수처럼 연기합니다. 이 영화에서 작심하고 이제 변신을 했고요. 딱 두 장면을 제외하면 항상 완전히 억눌린 채 과묵하고 죽기 전에 뭐 어떤 이런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하는 일종의 액션 키키처럼 연기를 하고 있죠. 이제 괜찮아요. 그런 연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표정으로. 네. 몸이 안 되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요. 네. 그분끼리 싸우면 되나? 사랑해야지. 근데 이제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고 나면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굉장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아쉬움도 많아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롤러코스터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타게 되면 짧아요. 그렇게 짜릿한 재미는 그 정도일 때 가장 최고조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롤러코스터를 이 영화의 러닝타임처럼 137분을 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와우. 정말 내리고 싶을 거예요, 중간부터는. 점점 영화에 대한 액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영화는 스타드에서 새 첫 영화로 선정한 용의자. 과연 그 별점과 한 줄 정의는 어떨지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자동차 그렇게 많이 부서졌는데. 그 장면은 진짜 멋지죠. 항공 일변도의 액션이 남기는 피로감. 마블링이 부족한 소고기의 퍽퍽함. 기름지게 있어. 네, 요즘 회식 많이 하셨구나. 식감이 좀. 네.